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뭐가 쉽나? 자, 공무원 시험의 가장 흔한 질문이 어떤 공무원이 되기 쉬워요?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라이브 방송하면 어떤 직렬이 좋아요? 어떤 직렬을 합격하기가 더 쉬운가요? 경찰, 소방, 점점점 비교해 주세요. 사실상, 네. 사실상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 어떤 공무원이 쉽겠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뭐예요? 내가 공부한 공무원 시험이 합격할 수도 있겠죠. 공부 안 했으면 합격할 수 없지요. 네, 제가 이 질문 올 때마다 항상 하던 대답이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 쉬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있었으면 제가 벌써 합격해서 공무원 됐지 왜 이런 방송을 하고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아니, 제가 그걸 알면 공부 안 하고 찔끔찔끔 해도 되는 그런 직렬이 있다 그러면 제가 벌써 알고 그 공무원 하고 있죠. 저도 나름 공무원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벌써 했겠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알아요. 어떤 건지. 뭐예요? 어떤 다른 직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편하냐, 어떤 게 좀 더 쉽냐 하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합격서나 경쟁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률 보면 이 점수 같은 게 나오고 경쟁률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만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조금 더 나에게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직렬 선택할 때부터 단순히 경쟁률 합격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그 공부가 어떤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 직렬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서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쪽은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그다음 기술 직렬들, 본인들 왜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인데 이제 사실 일반 행정, 교육 행정 뭐 세무도 이제 뭐 세무과나 회계과 나오신 분들이 지원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보니까 사람은 많이 뽑는데 내가 유리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유리하지는 않죠, 본인들도. 근데 불리할 것도 없다. 거꾸로 생각하면 불리할 것도 없다. 남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남들도 뭐 일반 행정 그러면 일반 행정을 본다고 행정학과 나오신 분 유리해요? 아니에요. 대학가는 사실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크게 행정학과 나왔다고 해서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을 뭐 완전히 뭐 눈 감고도 100점 맞느냐? 실제 졸업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택도 없다. 어차피 공부해야 된다. 그럼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뭐 그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에 가면. 그러면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대학교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또, 공부하는 거랑 휴학하고 하는 건 또 다르지만. 네, 어쨌든, 점점점.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렬 선택에 관련된 건 제가 유튜브에 또 역시 직렬 선택 이렇게 해보자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란 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대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소방이 좋아요? 경찰이 좋아요? 소방이 높아요? 경찰이 높아요? 아니면 구급이 일반 행정이 높아요? 뭐 세무가 높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도 2021년도까지는 이제 그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소방 경찰 제외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점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면 합격하는구나. 비교가 가능하죠. 왜 기준은 있으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도 조정 점수가 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2년부터는 이 조정 점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조정 점수가 없고 선택 과목도 없죠. 딱 정해진 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는 있지만 나머지 과목들 2과목이 어렵게 나면 다 같이 어렵게 나와서 밑으로 내려갈 거고 쉽게 나오면 다 100점 맞아갖고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반 행정을 썼고 한 명은 세무를 썼어요. 그럼 세무의 2과목이 굉장히 어렵게 났어. 50점, 60점 맞아도 합격해. 그리고 만약에 일반 행정의 행정학계로 행정법 총론이 너무 쉽게 났어. 다 100점이야. 그러면 세무가 훨씬 쉬워 보이죠, 사실은. 50점, 60점 맞아도 합격했으니까. 합격선이 확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서열을 약간 나눌 수도 있는데 일반 행정이 어디나 좀 높아요. 근데 가끔 역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원수가 적고 막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합격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인원수랑 그 난이도랑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데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 비교는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22년도는 뭐 그렇다 치고 23년도 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22년도 자료를 볼 거 아니에요. 여기 점수 되게 낮네? 여기로 해야 되겠다.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세무 볼까? 아니 사회복지 볼까? 뭐 이럴 수 있는데 막상 시험을 봤더니 이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우리 토목직 같은 경우 합격선이 40점, 50점 막 이래요. 지금 순간 40점? 껌이네. 뭐 국어영 한국사 과락만 넘기면 된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아니 맞다니까요. 그럼 난 당장 토목직 해야 되겠네. 하지만 나머지 두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게 과락을 못 넘길 수도 있고 그걸 과락을 넘기려고 두 과목 과락을 넘기려고 국어 영어 한국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 싸움인데 시간이 없어.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이유 했잖아요. 진짜 어려운 이유. 왜?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된다. 토목직이라고 100분에 100문제 안 풀어요? 계산기 줘요? 계산기 안 줍니다. 절대 못 써요. 손으로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걸 저한테 질문했더라고요. 토목이 쉽다고 해서 토목 갔는데 계속 20점, 30점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 차라리 일반 행정할 걸 잘못했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직렬 선택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합격선만 보고 경쟁률만 보고 뭐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10대1 지역이 있고 2대1 지역이 있어요. 10대1 지역이 유리해요? 2대1 지역이 유리해요? 모르는 거예요. 2대1 지역은 한 명 뽑는데 2명이 온 거야. 10대1 지역은 10명 한 명 뽑는데 10명이 온 거야.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10대1, 뭐 2대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이겨야 되는 나의 경쟁자가 몇 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허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100명 뽑으면 거의 뭐 3,000명 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2,900명을 내가 이겨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100명 때 3,000명이면 30대일인가요? 30대일이잖아요. 근데 10명 뽑는데 1,000명이 왔어. 그 잘못된 기준이죠. 어쨌든 간에 헷갈렸어요 방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구급시험 공고 경쟁률 합격성 같은 게 나오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실예를 들면서 좀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송을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항상 그렇죠? 못 보죠 항상. 자, 그냥 국가직 합격선 한번 볼게요. 국가직 합격선. 자, 합격선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 있죠. 보면 자, 일반 행정 가장 높다고 돼 있어요. 400.84죠. 400.84. 그 다음에 밑에 쪽에 가면 고용노동 387.34죠. 훨씬 낮죠. 원래 일반 행정이 국가직은 일반 행정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가끔 요 밑에 보시면 교육행정 있죠. 411.84죠. 훨씬 높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적게 뽑죠. 그래서 합격 인원이 68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필기 합격 인원이. 그럼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17명이 떨어지죠. 17명. 51명만 뽑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합격인원 68명이에요. 그러면 51명 원래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11.84를 마저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요 68명의 68등의 점수야. 411.84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꼴등의 점수가 411점이에요. 68번째의 점수가. 그러면 어쨌든 17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겠죠. 자, 그럼 아까 다시 일반 행정 400.84요. 10점이나 낮아요. 근데 여기는 416명을 뽑는데 555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139명이 떨어지게 되죠. 139명이. 139명이 떨어지면 139등으로 올라간 거랑 아까 10몇 등이 올라간 거랑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일반 행정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요 다음 공개 안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때는 행정이나 교육행정이나 비슷하거나 일반 행정이 더 높을 수 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가 좀 많이 뽑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뽑기 때문에 교육행정보다는 낮은 점수인데도 합격할 수는 있죠. 합격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복잡하죠. 그 뭐예요? 결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가직은 약간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시험 보면서 비슷한 과목, 사회과학 수학을 보면서 서로 비교되던 그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얼추 뭐 대충 이렇게 뭐 서열은 있어요. 근데 가끔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행정 같은 경우는 396.75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이 계산 방식이 달라요. 네 과목이 이제 이것까지 설명하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5과목이 다 고정이니까 어쨌든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이거 행정 선거행정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예요. 이거 네 높은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높은 게 아니라 원래 점수 내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선거행정은 패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러면 검찰 389, 자 세무 375, 행정 396, 선거행정 말고 교육행정. 그럼 검찰이 더 되기 쉽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2, 3, 3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거꾸로. 얘가 내년에는 10명이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수보다 훨씬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선만 가지고 무슨 직렬을 선택해서 내가 성공한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약간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데이터고. 자, 간단하게 뭐냐면 이제 시험 과목이 다르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 다르면 내가 공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시험 과목이 같을 때는 서로 공부하는 게 같잖아요. 사회 공부하면 야, 사회 쉬워요? 네, 괜찮아요. 하면 된단 말이죠. 문제도 많고. 그런데 내가 노동법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행정학개론을 한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같이 나와요? 난이도를 막 맞춰서 줘요? 쉬운 문제 20개, 20문제 중에 10개는 쉬운 문제, 뭐 10개는 어려운 문제. 아니란 말이죠. 다른 직렬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날 수도 있는 거야. 야, 정말 60점 맞아도 합격하겠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일반 행정이 그러면 330 정도 떨어졌어. 합격선이 내년에. 그 다음에 교정이 370 정도 나왔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년에 330, 370 이런 거 없어요. 평균 몇 점? 그럼 이제 평균을 하자고 그냥 일반 행정은 80점 가령, 교정은 85점이 나왔어요. 어떤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럼 일반 행정이 더 쉽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죠. 예. 교정 문제 중에 2과목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거꾸로.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이 쉬워요? 경찰이 쉬워요? 그러면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호불호가 아니지. 뭐지? 사바사. 개인마다 다른 거죠. 내가 소방에 있는 과목들 시험 문제는 쉬워. 근데 경찰의 체력 시험을 못 넘을 수도 있잖아. 경찰하고 또 소방하고 체력이 다르잖아요. 조건 다르고. 소방 쪽이 필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목이 다르니까. 근데 뭐 나중에 체력에서 딸린다. 이러면 어떤 게 더 쉬운지는 본인에게 적합한 직렬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소방이 좋아요, 경찰이 좋아요 이런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둘이 하는 일이 완전 다른데 단순히 점수, 뭐 시험 공부하는 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렇게 경찰관이 되고 그렇게 소방관이 되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어린 학생들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어떤 일을 할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제복 입고 좋아 보여. 내가 공부는 좀 못하는데 몸은 잘 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알맹이가 쏙 빠졌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뭐예요? 쉬운 공무원이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왜 어려워요? 이미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진짜 이유 했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시험이 어렵진 않아요.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근데 공부를 그럼 얼마나 해야 돼?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최소예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 하루 최소 10시간 1년 정도를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세상에. 고등학생들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그렇게 공부하는데 솔직히 본인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없죠. 선생님들이 공부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습하는 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 당연히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지.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매일같이. 그것도 성인들인데 이제
미성년자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친구들은 어디 대학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 공부하고 있다. 하루 종일 껌껌하진 않겠지만 네, 어느 뭐 방에 있다거나 독서실에 있다거나 스터디 카페에 있다거나 그런데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한다. 그것도 하기 싫은 공부를 또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어떤 직렬이 쉽고 어떤 직렬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합격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 지방에 가면 쉽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지역적인 거 있죠? 지역적인 거 가면 100%다 못 견디고 나와요. 합격을 하더라도 또 시험 봐야 돼. 그러면 그게 쉬운 거냐고요.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쉬우면 다 됐겠죠. 이 18만 명, 19만 명이 왜 쉬운 공무원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뽑는 인원수는 한정돼 있고 공부할 양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것만 극복한다 그러면 지금 경쟁률 막 따지시는 분 있죠. 경쟁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점수대를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2대1, 3대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못 이긴다. 그럼 나도 역시 공부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무원 시험 쉬운 직렬은 뭐예요? 내가 공부한 직렬이 가장 쉬운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점수가 나오면 나 합격이네? 그 가장 높다는 국가직 일반 행정도 다 합격하잖아요. 합격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 어려운 시험은 뭐예요? 합격자가 안 나와야 돼요. 그 토목직 같은 경우 합격 인원보다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시험인 거야. 그게 어려운 직렬인 거예요. 미달이 난다는 거는 시험은 경쟁자가 있는데 분명히 미달이 난다는 거는 그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직렬이란 얘기예요. 쉬운 직렬이 아니고. 쉬운 직렬은 내가 시험 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 근데 시험 공부 남들만큼만 해도 되는 거. 뭐예요? 남들이 뭐예요? 저 10시간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격자들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직렬. 그게 가장 쉬운 직렬입니다. 공부 안 하고는 절대 없어요. 과목 적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채라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 자체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방송 듣다가 뜨끔하신 분 있죠? 하루에 2시간도 공부 안 하는데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잡고 그렇구나.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대 포기. 이러진 말란 말이죠. 왜? 남들 다 해서 합격하잖아요. 고졸도 합격하고요. 뭐 노베이스도 합격하고 영어를 뭐 10점 받던 사람이 1, 2년 안에 90점, 100점 맞아서 합격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포기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피해 다니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